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금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요즘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정세가 카오스 상태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일본의 우리에 대한 경제 도발과 미중 간의 경제 전쟁, 북한 핵, 또 중거리 핵전력 배치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신경전, 거기에 홍콩 사태까지 겹치기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려 하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 한다거나 공중에 증발시키려 한다거나 하는 얘기가 들리면서 동북아의 방사능으로 인한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낳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은 장군 멍군하며 그 어느 때보다 신무기 개발 등 군사력 확충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시진핑, 푸틴, 아베 모두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에 평화를 사랑하고 인류의 행복을 도모하는 정의로운 마음이 깃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정치 집단들도 이 틈바구니에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아를 버리고 대의를 생각하고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국민은 지지할 것입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74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도발을 비판하며 일본의 대화를 촉구했고 시민들은 애국정신의 계승을 다짐했습니다. 한편 세종시가 개최한 광복절 축하 공연에서는 친일 음악가의 곡이 연주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복절 경축식에 이어 진행된 오케스트라 축하 공연에서 대표적인 친일 음악가로 거론되는 현재명 씨의 남을 캐는 처녀가 연주됐습니다.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뜻깊은 날을 기리기 위해 대전 시민들이 광복 이듬해에 뜻깊은 비석을 세웠는데 아직도 보문산 기슭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농업 분야에서 쓰는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로 고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전과 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전과 충남에서 민간 차원의 혁신도시 유치운동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석박사과정 대학원생들의 장학금 등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대학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단독사고를 내 강등 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이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대전의 아파트 매매가가 8월 둘째 주에도 상승하며 전국서 유일하게 17주 연속 올랐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황정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황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가 74주년 광복절이었는데 정부 경축식이 15년 만에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렸죠. 황 기자가 갔다 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 광복절 정부 경축식은요, 보통 서울에서 열리는데요. 2004년 이후 15년 만인 어제 천안 독립기념관에서요, 74주년 광복절 정부 경축식이 거행됐습니다. 경축식에는요, 문재인 대통령과 독립유공자 유족, 여야 지도부, 주한 외교단 등 1,800명이 참석해서 광복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세차게 내리던 비도 경축식 전에 그쳤고요. 비 때문에 폭염도 가셔서 행사가 아주 원활하게 진행됐습니다. 예,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일 관계가 최악인 상황이라 이 대통령의 경축사에 국내외 관심이 쏠렸었는데 역시 일본 관련 문제를 언급을 했죠. 네, 광복절인데 역시 일본에 대한 언급이 빠질 수가 없겠죠. 대통령은 먼저 경축식에서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경제 강국 건설과 남북 분단 극복을 통해서요. 어떤 위기에도 의연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요. 국제 분업 체계에서 어느 나라든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부문을 무기화한다면 평화로운 자유무역 질서가 깨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먼저 성장한 나라가 뒤따라 성장하는 나라의 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 된다는 말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일본이 지금이라도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오면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며 대화의 문을 열어놓기도 했습니다.
어제 대전 은흥정리 거리에서도요, 대전 지역 고교생 300여 명이 거리 공연으로 광복의 기쁨을 표현했고요. 대전시와 세종시도 자체 경축식을 열었습니다. 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꼭 이렇게 돼야 하겠죠. 네. 대전 시민들이 광복을 기념해 1946년에 세운 비석이 아무렇게나 방치되고 있다고요. 네, 대전 보문산에 가면요, 비석이 하나 서 있습니다. 광복 이듬해인 1946년 8월 15일에요. 대전 시민들이 광복을 기념해서 대전역에 세웠던 의류 해방 기념비입니다. 그런데 대전역에서 보문산으로 옮긴 뒤에는요, 위치를 알리는 표지석이나 안내판 하나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대전역에 있었다는 사실도요, 지난 2017년에 한 주한미군이 6.25에 참전했던 외조부의 사진을 기증하면서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네. 원래 이 비석은 해태상 한 쌍과 함께 있었는데요. 현재 비석은 보문산에, 해태상은 서울 현충원으로 뿔뿔이 흩어진 상황입니다. 대전시는 기념비를 원 위치로 옮기기 위해서 코레일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광복유산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좀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일은 어려운 것도 아닌데 빨리 시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난 지 70년이 넘었지만 우리 주변엔 아직 일본식 표현이 많은데 충청남 도가 일본식 표현과 한자를 우리말로 고쳐서 사용하기로 했다고요. 네, 일본식 표현이 많은 분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농업 분야입니다. 담아내기, 굴착, 도수로, 엽체류 이런 말들이 다 일본어나 일본식 표현인데요. 사실 언론이나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굴착, 도수로 이런 표현은 좀 가끔 쓰거든요. 네. 그런데 충청남도가 이런 말들을 순 우리말로 순화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담아내기는 양파, 닭광은 단무지로 바꾸고요. 엽체류는 잎채소, 굴착은 파내기, 도수로는 물댈 도랑 등으로 순화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순 우리말로 바꿔도 의미 전달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말이 더 길어지는 것도 아닌데요. 아무래도 습관 때문에 그동안 개선이 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충청남도는 매달 순 우리말 농업 용어를 5개씩 선정해서요, 도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예, 우리도 생활 속에서 또 업무 도중에 가능하면 일본어를 쓰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그 주택 화재가 좀 있었네요. 어제 오후 8시 40분쯤인데요. 서천군 장항읍 77살 최모 씨의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서요. 최 씨가 연기에 질식해 숨졌습니다. 그 경찰과 소방당국은요, 최 씨가 그 치매를 앓고 있었다는 말을 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웃 주민들한테. 그래서 이제 불이 나도 대피를 못해서 숨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화재 원인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참 안타까운 사고군요. 네. 뉴스브리핑 황정환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오늘부터 10월 31일까지 2019년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실시됩니다. 선정된 표본 가구에 사전 통지서를 우편으로 전달하고 조사원이 각 가구를 직접 방문해 면접조사와 신체 계측 조사를 실시합니다. 가톨릭대학교 대전 성모병원이 오늘 대전시 지정 장애인 친화 산부인과 개소식을 열고 진료를 시작합니다. 휠체어 전용 진료대 등이 마련됐으며 장애인 환자가 보호자 없이 내원할 경우 접수부터 진료까지 1:1 동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열정으로 열리는 대전 대표의 청년 연극제인 대전 청년 유니브 연극제가 오늘 대흥동 우리들공원에서 개막돼 25일까지 계속됩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엑스포 과학공원 한빛광장 일원에서 신나는 예술여행이 열립니다. 거리예술가 20여 개 팀이 출연해 불쇼와 비보잉, 저글링, 마임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제11회 대통령배 아마추어 스포츠 대회 전국 결선이 내일부터 이틀 동안 대전 한밭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와 배틀그라운드, 카트라이더, 오디션 4개 종목이며 시범 종목으로는 브롤스타즈, 모두의 마블 2개 종목도 함께 진행됩니다. 대전시는 교통 편의를 위해 대전역에서 경기장까지 오가는 셔틀버스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30분 간격으로 운행합니다. 충남문화재단의 신진예술단체로 선정된 앙상블 소리 이슈의 두 번째 정기 연주회가 내일 오후 5시 천안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8명의 연주자가 피아노, 비올라, 첼로, 클라리넷, 바리톤, 북미 원주민 피리, 대금 등의 연주를 선보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흐린 가운데 낮 동안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10mm 사이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기온이 다시 올라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0에서 31도 사이로 예상되고 일부 지역에는 밤사이 열대야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일도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오겠고 아침 기온은 21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1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혁신도시 유치를 염원하는 220만 충남 도민들이 뭉쳤습니다. 충남 혁신도시 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충남 혁신도시 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와 관련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방분권 충남연대 이상선 상임대표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우선 저희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기울여줘서 고맙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저희 지역 방송국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감사합니다. 네. 예. 충남의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혁신도시 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을 했는데 현재 이 추진위 구성 내용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선 그 혁신도시 범도민 추진위원회는 충남 혁신도시 지정뿐만 아니라 향후 그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기구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출범을 했습니다. 네. 13일 날 도청 문회관에서 발대식을 갖고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에 돌입하게 됐는데요. 여기에는 그 NGO 등 그 민간단체 대표자와 그리고 도내 국회의원 11분, 그리고 네. 뭐 도의원 42명, 시군의원 정치계 뭐 223명, 대체로 웬만한 민간단체나 정치인들이 대거 그 참여된 그런 망라하는 그런 규모 있는 조직으로 일단 그런 진영을 갖추고 출범하게 됐습니다.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예전에 그 세종시 행정도시 백지화 얘기 나왔을 때 예, 그때 충청권 시민들이 예. 뭉쳤던 그때 생각이 또 나네요. 예, 저도 이제 그때 경험을 앞자리에 섰던 사람 중에 하나여서, 예. 그 민관정 그 공동체, 그리고 이제 거버넌스 체제, 그리고 거기에 이제 민간이 좀 주도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경험 측에 의해서 좀 설명을 했고, 예. 아마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이번에도 민간이 거의 전면에 서는 그런 형태의 거버넌스 조직 틀을 갖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충남 혁신도시 추진위원회 지금 어떤 단체나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예,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여기는 이게 어찌 보면 자칫 지역 이기주의를 비칠 소지도 있습니다만 충남 혁신도시 유치의 필요성, 당위, 명분 이런 건 굉장히 차고도 넘치는데 적어도 네. 이번만큼은 이 지역 현안에 대해서 진보나 보수다는 그 이념적 색깔 구분도 없고 네. 정파적 구분도 없이 좀 참여하자는 것을 간곡하게 요청을 호소를 했었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가장 앞자리에 서는 대표성이 상임 공동운영위원장이라고 3인이 있습니다. 네. 그 도의 의장하고 네. 또 이제 보수 쪽에서 전영한 충남발전협의회 회장하고 그리고 NGO 대표를 제가 지방분권 연대 차원에서 NGO 대표로서 제가 좀 참여하고 있고 나머지 13인 공동운영위원장들도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 살기니 이런 단위들이 다 함께하고 있고요. 예. 여기에 이제 각 부문별 실질적인 대표성을 가지고 실무진으로 실행위원 12분이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 혁신도시를 얻어내는 게 아니라 쟁취하는 것은 이게 예. 진보와 보수의 구별이 없는 지역의 문제죠. 예. 예. 그렇게 봅니다. 예. 사실 지난 2004년 혁신도시 지정 당시에 충남은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가지 않느냐 해가지고 혁신도시에서 제외가 됐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 문제, 저도 굉장히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충남 하면은, 그 충남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에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분리 출범했지 않습니까? 예. 충남은 지난 5년간 2012년부터 2017년 기준으로
인구가 13만 7천 명이 줄었어요. 그리고 네. 면적이 광주 광역시에 해당하는 437평방킬로미터가 줄었고요. 네. 그리고 지역 총생산 비용이 25조 2,073억 원 손실을 계산했더라고요. 전문 연구기관에서. 네. 이런 충남이 가장 이 손실이 큼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10개 지역의 혁신도시를 지정하는 대상에서 충남만 배제됐다는 것은 이건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것인가. 네. 그럼에도 지역에서는 아프다, 손해봤다 하는 그런 주체의 목소리가 굉장히 희미했다 하는 것들이 역설적이기도 하고 이것 자체가 충남의 한계가 아닌가. 네. 그런 문제의식에서 이번에 추진위가 제대로 좀 역할을 해서 충남의 광역공동체 주체의식을 좀 형성하고 주체들을 꾸려내는 그런 전기를 마련했으면 어떨까 싶은 그런 기대도 있습니다. 예, 사실 이 문제는 충남의 미래가 걸려있고 미래 세대들을 위한 토대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진짜 잘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 예. 이렇게 충남은 혁신도시에서 제외가 되면서 공공기관 이전이나 지역인재 의무 채용 혜택 등에서도 배제되는 등 이 역차별을 받아왔던 게 사실인데 이 부분은 예.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충남에서 요구하는 추가 혁신도시 지정의 요구는 당위성이나 명분에서 너무 차고도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 재정적인 아니면은 인구 규모 면에서 많은 피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더구나 혁신도시를 지정해서 다른 지역의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고 또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 지금 이제 혁신도시에서는 30% 의무 채용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조차에서도 충남이 배제됐다는 것은 이거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이 안 되거든요. 결국은 추가 지정을 통해서 충남의 혁신도시를 배정하는 것이 이게 정당한 것이고 이게 공간정의나 공정성의 문제, 형평성의 문제에서도 명분이 서고 이것이 국가균형 발전의 완성형 그런 틀이 아닌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은 정치권에도 현 정부에도 강하게 앞으로 좀 어필을 할 계획입니다. 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남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이 이제 필요하다는 건데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충남 혁신도시 추가 지정의 필요성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예, 아까도 이제 필요성은 차고도 넘친다고 말씀드렸지만 균형 발전 차원에서요. 예,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든 아니면 제가 좀 낯선 표현이기는 합니다. 충남 광역 공동체 표현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거든요. 네. 1989년 대전하고 분리가 됐어요. 네. 대전 광역시하고 완전히 행정적으로 분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23년간 사실은 대전의 경제 산업 논리의 일종의 포섭이 됐다고 그럴까? 분리된 충남으로 도청 소재지가 옮겨가지 못하고 23년 동안 대전이라는 별도의 광역시의 도청이 소재하는 그런 기형적 자치 구조 경험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또 그 이후에 충청권에 세종시가 오니까 대전 충남북은 혁신도시 배정에서도 제외된다는 이런 정부 방침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비해서 충북은 부용면 8개리를 편입시키고 그걸 계기로 해서 정치력이나 이런 것들이 발동이 돼서 충북이라는 광역공동체가 중심이 돼서 사실 진천음성 혁신도시를 막판에 배정을 받은 거거든요. 예. 그런 과정을 누누이 지켜본 충남은 그런 목소리, 예컨대 오송분기형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제대로 된 충남의 광역공동체의 주체들이 제 목소리를 내는 경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이 사안을 가지고 국가균형발전의 완성 목표이기도 하지만은 그런 명분을 가지고 충남이 제대로 좀 대응을 해서 이게 성공을 한다 그런다면 충남의 공동체의 정체성이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계기가 되리라 그런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게 중요한데 앞으로 이 추진위가 그러기 위해서 이제 구성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 예정인가요? 지금 이제 그 100만 서명이 아직 미치지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문제도 좀 그 박차를 가할 계획이고요. 예. 그리고 2020년 4.15 그 총선이 있습니다. 네. 이런 그 정치 공간, 총선 정치 공간도 좀 적극 활용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아까 그 진행자께서 언급하셨던 지난 세종시 뭐 사수, 네. 부산은 뭐 저지 이렇게 충청권 공대위를 운영했던 그런 경험에 빗대서 마침 오늘 그런저런 논의 그 충남, 충북, 세종시 이런 지역의 현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충청권 공동 대응을 위한 그런 모색을 하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오늘 오후에 모임이 있는데 그 충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충청권에 또 같은 공동의 주제로서도 좀 한번 다뤄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준비 중입니다. 예. 대전도 곧 그 추진위를 구성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그 혁신도시도 지정이 돼야 되고 또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충남으로 유치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역 특성화 발전 전략에 맞춰서 네. 반드시 수도권에 소재해야만 하는 기관을 제외해서는 모든 공공기관이 사실은 이전 대상이거든요. 네. 이런 그 관점에서 보면 전문가마다 약간씩의 편차가 있긴 하나 이전이 가능한 대상도 아직 200여 개, 어떤 학자는 210개 기관이라고도 하거든요. 네. 이런 대상이 아직도 남아있고요. 그리고 혁신도시 세종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도권 집중 구조는 그렇게 완화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해소가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문제 다시 한번 시즌2, 혁신도시 시즌2라는 결연한 어떤 정책 의지를 가지고 추진이 돼야 될 거고 이런 공공기관 이전만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혁신도시가 가 있는 10개 지역을 보면 차츰 이제 소프트 랜딩, 그 연착륙하는 그런 좋은 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기관만 가는 게 아니라 기관하고 연관된 기업들이 지금 서서히 그 해당 그 혁신도시로 이전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걸 봤을 때 혁신도시, 충남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 문제는 신도청 소재진 지금 썰렁한 내포를 제대로 그 성사시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폭제이기도 해서 예. 충남에서는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예. 예, 시간이 다 흘렀네요. 도민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짧게 좀 해주시죠. 예, 15개 시군 이전에 충남이란 광역공동체 차원에서 이 사안을 좀 이해하고 함께 참여해서 반드시 그 유치가 아니라 쟁취해야 되겠다는 그 의지를 좀 확산시키고 같이 동참을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충남혁신도시 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와 관련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방분권 충남연대 이상선 상인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주간 브리핑입니다. 대전일보는 문 대통령 2045년엔 원코리아, 중도일보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문 대통령 굳건한 의지 강조란 제목들을 각각 달고 문 대통령이 2032년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늦어도 2045년 광복 100주년에는 평화와 통일로 하나 된 나라로 세계 속에 우뚝 서도록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고 약속했다는 등의 기념사 내용을 전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송환,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8월 16일 금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